그거요? 10,000원짜리 없어요. 다 떨어져 있어. 네, 예. 오늘이 참 99년 가을의 끝자락. 국창 인방울의 대표적 인기곡 쑥대머리를 그 제목으로 창극이 공연됐다. 창극은 국악의 한 분야로 우리 소리를 쉽게 접하지 못해 익숙하지 않은 요즘 사람들에게 소리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준다. 이전에도 인방울의 일대기를 담은 이런 창극이 두세 번 무대에 올려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사람들은 인방울을 기억하고 찾아와 그의 삶과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박대준이라는 불순한 자가 대통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실이 다 들통났는데도 지밀했던 작정인가? 그동안 공연 수익금을 독립운동 자본으로 빼돌려 박대준이라는 자를 통해 상해 수업으로 전달한 게 사실이지. 난 모르는 일이요. 다른 자로 대답을 해! 난 모르! 쑥대머리의 기대가 무엇인가? 여기가 일편단 식미벌 그림이란 무엇을 의미하지? 개인의 그림인가? 민족의 그림인가? 인류의 그림인가? 모든 인간들의 가슴 속에 실려있는 그리움이요. 유독 쑥대머리만을 부르는 의도는 무엇인가? 다만 소리를 낸다는 것이요. 쑥대머리. 변학도에게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힌 춘향이가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노래한 대목으로 인방울의 대표적 출세곡이다. 인방울은 김연주의 슬픈 가락을 자신만의 더음으로 만들었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식민지 시절 일제의 탄압에 지쳐있던 온 국민들은 쑥대머리 춘향의 심정이 되어 공감했다. 특히 이제 쑥대머리는 잘 부를 뿐 아니라 그 쑥대머리가 이제 녹음이 돼서 이제 레코드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당대의 우리 한국 민중들의 정서에 아주 딱 부합이 돼가지고 그 서럽고 한스러운 그런 우리 조선 민중들의 정서에 딱 부합이 돼가지고 그냥 폭발적 인기를 획득을 했죠. 그 노래는 알다시피 춘향가 중에서의 옥중가 중에서의 쑥대머리예요. 연려 춘향이가 말하자면 포악한 변학도에서 모진매를 맞고 난 다음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아주 처절한 정황 속에서 임을 그리면서 말하자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언 비슷한 그런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천희두 교수는 남원이 고향으로 명창 인방울을 3번에 걸쳐 퇴고를 거듭했다. 명창들의 소리를 손수 녹취해 연구하던 중 인방울의 공연을 직접 찾아갔고 훌륭한 그의 소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심은 지필로 이어졌고 유족과 관련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자료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인방울은 25살 때 세상에 그의 존재를 드러냈다. 당대의 명창 김창환은 인방울의 외숙으로 동아일보사 주최 전국 명창대회에 그를 추천했고 촌뜨기 인방울은 일약 스타가 됐다. 이 폭발적인 인기는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와 전속 계약으로 이어졌다.
다시 빅터 OK 레코드 회사와도 계약을 맺어 쑥대머리 외에도 많은 음반을 내게 된다. 네, 이 음반이 우리나라 판소리의 3대 명반이라고 불리우는 일제시대 1935년 빅터 레코드에서 나온 춘향전 전진물입니다. 그리고 이 음반은 OK 레코드에서 임방훈 선생님이 전진물로 만드신 그 전진물인데 이 음반은 아직 국내에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최초로 복각을 해서 판소리 애호가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외수한 최고의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쳤던 평범한 시골 청년 임방울의 목에서 그런 곰삭은 소리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명창대회 이후 서느 무대마다 재창은 계속됐고 그의 소리를 녹음한 SP 음반은 전국과 해외에 20만 장이 팔려나갔다. 유성기 시대의 음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폭발적으로 어떤 그 TV 매체로 나간 건 아니지만은 순수하게 음반으로만 그 많은 음반이 나갔다고 할 때 뭐 쑥대머리가 온 전국에 참 울려 퍼지고 열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광주공항이 되어버린 광산구 수성부락에서 임방울은 태어났다. 본명은 임승근으로 전형적인 시골 농가에서 자랐지만 외숙 김창환 명창을 비롯해 외가적이 음악가 집안이었다. 그래서일까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소리를 접했고 즐겨 불렀다. 그리고 14살 때 박재실과 공창시, 유성준 등 여러 스승을 만나 다양한 소리를 배우며 본격적인 소리 인생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넘실거리는 길이 생기는 법이오. 아무리 좋은 목이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다듬지 않으면 소리에 참맛을 낼 수 없다. 몇 년에 걸쳐 소리를 전수받은 후 임방울은 화순 만연사나 지리산 등에 기거하면서 피나는 연습을 되풀이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소리를 위해 날마다 몇 시간씩 그의 독공은 계속됐다. 임방울 선생의 그 본 바탕은 서편제의 바탕이지만은 그 서편제를 또 이 나중에 그 동편제의 유성준 선생 같은 이한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양쪽의 장점들을 아주 창조적으로 천재적으로 수렴한 종합한 그런 가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모든 그분의 그 판소리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표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판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 초에 생겨난 판소리가 독리 신재효에 의해 그 6마당이 처음으로 정리됐다. 또 김창환과 김창명 그리고 정정열 등 일명 5명창 시대를 하여 19세기 후반은 그 전성기였다. (20세기) 초 굴욕적인 을사조약으로 우리 국권이 강탈되고 서구 문명이 유입돼 나라는 몹시 어수선했다. 양반들의 든든한 후원도 이전만큼 기대할 수 없어진 판소리는 스스로 대책을 간구해야 했다. 양반 대신 서민 관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포장을 쳤다. 소리 중심의 공연에 극의 형식이 가미됐다. 서양의 무대 예술이 더해진 것이다. 그 무렵에 만들어진 조선성악연구회는 전국의 국악인이 총망라된 단체였다. 창극을 주로 공연했던 이 단체에 임방울도 초기에 잠시 참여하지만 곧 떠나버린다. 다시 몇 개의 창극단에서 활동하지만 창극보다는 판소리에 주력했고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했다.
옛날 권상도 시더러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남의 오대 독실로 선살의 장가들어 힘이 장근 도로 지나고 일정 현주의 법도 부부의 일한다. 온갖 꿈을 다 들인다. 영상제 참기운신방 조선 성악연구회에서 알게 된 김현수와 임방울은 그 당시 라이벌 사이로 알려져 있다. 매사에 서로 다른 성격으로 부딪힐 뿐만 아니라 신경전이 대단했다. 두 분은 사실은 그 시차는 있었을라니 몰라도 유성준 선생한테서 같이 또 배운 그런 그 인연도 있고, 그래서 역시 그 선후배 관계죠. 김현수 선생은 되게 늦게 시작한 분이에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 특공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참 국창으로서 군림할 수 있을 만큼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가객인데, 김현수 씨는 일정한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또 꽤 그 식자도 있고 한 그런 분이고, 임방울 선생은 그런 나름의 가장 초보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겠지만은 거의 그냥 참 어렸을 때부터 그 판소리 속에 입문해가지고 거기서 그 판소리 속에서 성장하던 그런 분이고, 또 이제 타고나기도 말이죠. 한 가객으로서의 그 자질로 논하더라도 김현수 씨보다도 임방울 선생이 훨씬 참 풍부한 자질을 타고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대조적이죠. 박록주 씨가 그 얘기를 하대요. 직접 같이 공연을 하러 다닌 뒤 죽을 일 많이 당했다고, 임 선생이 연수 씨한테.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나가서 연수 씨가 소리하면 고동 왜 불 때 막 남겨놓고 한 2, 3분 남겨놓고 딱 들어와 놓으면 뒤에 나가서 그거 전병 나서 몇 장단 가면은 그냥 고동 왜 부르면 게 통 소리를 못 오고 댕겼대요. 소우창중 들어갈 제 통인사초 강모곡 편장막 장애 등대우사 포전 장말 묶어 구종지어 앞세우고 장. 김현수의 제자로 동초제를 계승하고 있는 오정숙 명창. 지금도 이따금 스승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며 자랑을 빼놓지 않는다.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 연극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신봉사를 하시면 진짜 신봉사가 온 것 같이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보를 하시면 그대로 놀보가 그대로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14살에 소리를 배울 때 소리와 연극을 같이 배웠습니다. 연기까지 다 지도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아주 옛날 신협 배우 하면 굉장히 지금 최은희 씨로 김동원 씨로 다 신협 배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선생님 연극 하시는 걸 보고 탐복을 하시더라고요. (29세) 늦은 나이에 서리 공부를 시작했던 김현수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당시 서리꾼들에 비해 상당한 식자가 있었던 김현수는 신재효 이후에 다시 사설을 정리했다. 그만큼 소리함에 있어 가사 전달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한 김현수였지만 그 역시 임방울의 목구성을 한없이 부러워했다. 저희 선생님께서 방울이 저놈 목을 나를 줬으면 내가 소리 박사가 되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고, 애기하고 인지용 씨요.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날 건드리지 마. 아니, 분야 신세야. 부모집에 살아생존해서 내가 없이 다툼없이 청양의 오리를 붙이고 싶고 남고. 사람들은 임방울의 소리를 좋아했다.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의 목을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또 흔히들 타고난 좋은 목 독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소리 공부를 해본 이들은 그의 숨은 노력을 알고 있다.
자식도 넌 챙겨보고 아이고 어쩔 목을 타고나기가 정말 타고나신 분이에요. 상층, 상하층이 다 골라요. 중하성도 구성 있고 청구성 있고 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예, 임방울 선생이 훌륭한 거는 그런 청이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본래는 굉장히 이 떡목이라고 이제 좋지 않은 목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오랜 수련 갖고 노력을 통해서 그런 득음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감동적인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음만 좋다고 해서 명창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음악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인데 임방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성음으로 소리를 이렇게 짜게 되면은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적절하게 그 식임새라든가 그 목 다루치는 거 이런 거를 잘 구사해 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뭐 얼씨구 소리가 난단 말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굉장히 그 연기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판소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청중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손에다 거머쥐고 웬 군중이 요란게 나오는데 이건 옛날 팔명창의 권삼덕시 선생 제든 것이었다. 이놈 혈놈들 다 듣거라. 나의 굴적으로 좀 내밀어. 짜는 굴고 가라고 해. 그래도 일렀고 나만 필연 처자리는 내 강강 천루가 일래. 우리 모두 곤사자 전장 나왔다가 공병도 문제로 속절라 시들어가고 그의 장기는 쑥대머리뿐만이 아니다. 동편제 중에서도 적벽가, 그중에 몇 대목은 임방울의 특기였다. 쑥대머리 말고 저 적벽가에 세타랑 같은데 적벽가 불 기르는데 그런 데는 작곡이 참 수준이 높은 데거든요. 그가 최고로 작곡의 수준이 높은 데예요. 야, 쑥대머리 그런 데다 될 수 없어요. 작곡 자체가. 그런데 그런 데를 갖고 나간 데 보면 뭐 목에서 그냥 쇠소리가 나요. 쇠소리가 나. 하사자 불러라 하사자 불러드려 토끼 화상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년 금석 주파 코보전 유고중어둥어팔려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꾼들의 독특한 곰삭은 소리는 더 num으로 발전됐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임방울은 전통의 변화를 시도했던 송만갑 이후 소리의 재창조를 거듭한 인물인 것이다. 난 저짓 좋은가 탱초꽃다 막떨어지고 주견행 부채대 굴주 소리도 떨어지고 동네방자군 무주대대 맞들고 특히 잘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더음이라고 그러는데 임방울의 더음 중에 더음이 바로 이제 쑥대머리인데 사실은 임방울 선생은 말이요. 더음 아닌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그만큼 여러 가지 모든 판소리, 모든 국면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참 천재적으로 잘 소화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 임방울 좋아하는 분들은 임 선생의 것은 전부가 더음이다. 그만큼 모든 걸 다 잘 불러요. 음성추파 거북연저 오징어 불러 먹어라 양동화 피를 덮어
판소리는 원래 정해진 무대가 아니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면 어디에서든 판이 벌어진다.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꾼이 노래를 한다.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추임새로 흥을 돋우는 등 함께 호흡하며 이어가는 공연 예술인 것이다. 만자왕창 화림중 벌벌 뛰던 발을 그려 백설강상. 그러나 창극이 보편화되면서 음반 녹음도 그런 형식을 빌어 이루어졌다. (1936년)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정정열, 임방울, 김소희 등이 창을 하고 한성준이 북을 잡은 빅터 춘향가. 이대룡은 임방울이, 성춘향은 김소희가 각각 창을 했던 이 SP 음반은 출연진만큼이나 인기가 높았다. 춘향가 외에 몇 개의 SP는 녹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임방울의 개인적인 이유로 더 특별한 의미로 남는다. 분위기서 방자를 부르구나. 예, 방자야. 내가 내골 내려온 지 4, 5세기 되야시. 놀만은 승질을 몰랐다. 혹 어디 이끌랑은 일러. 공부하신 대리님이 공부는 아니 하시고 놀 성지 찾아 무엇하시랍니까? 네 말이 무식하다. 현하지 지일강사 쌓인 것 끝뿐인데 이러거든 들어라. 기산용수 별건곤 소부의 노르고 채석한 용어장 이적선이가 노르고 내 또한 호엽산니 공원도 어디 편대줄 노르고 무어다리 그만 말고 일러라. 일제 시대에 남긴 SP 자료의 임방울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방 이후의 소리보다 더 많은 양이 보존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방울의 그 소리의 핵을 이루는 그 소리의 근원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SP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전에 그분이 그 해방 이후에도 소리를 거의 남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임방울을 연구하는 유일한 그 자료가 일제시대에 남긴 SP 음반이라고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순유는 가나니야 소이기나 하는 것은 원이 헐벼를 잘써 임방울은 전무후무한 목을 가진 소리꾼이었다. 전국으로 그의 음반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 애절한 소리로 위로를 받았다. 유명해진 후에도 유성준 등에게 찾아가 사사를 받고 독공으로 소리를 다듬었다. 좋은 목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임방울은 그를 따르는 소리꾼들과 함께 전국으로 공연을 다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판을 벌였다.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관중은 매번 인산인해를 이뤘고 재청은 기본이었다. 그 양반은 촌으로 갈수록 인기가 더 있었다. 우리가 하는 예술은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듣고 좋다고 해야 그게 진짜 예술이라요. 그런 값도 마다했지. 그 양반은 꼭 촌으로 갈 때마다 촌에서 더 알아줘. 더 알아주고 그래. 단체 이름을 그냥 명창대회라고 그랬어요. 임방울 그 일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 작원 그 선생님이 나가셨다고 하면은 10분 못 가서 그냥 자글자글 그냥 정말 그 음을 어떻게 그 흉을 내요? 순 그 계면조 서편제로만 하신 어른인데 이제 중고제를 주로 하셨고
그 계면처럼. 근데도 질리지 않고 들을수록 맛이 있고 섬세하고. 현재 전해지는 명창들의 사진 한쪽엔 같은 글씨체로 소리평이 적혀 있다. 사회운동가이자 한학과 서예 조예가 깊었던 벽소 이영민이 명창들을 불러 소리와 연주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소리의 평을 써줬다고 한다. 이영민은 임방울의 소리를 듣고 극락에 온 것 같다고 했다. 곱고도 씩씩한 소릿결 장쾌하고 맑은데 무대에 오르면 가는 곳마다 성한 사람을 휘어잡네. 소리마당 문득 극락세계와 흡사하여 온갖 골 수많은 봉우리에서 경쇠소리 쨍그랑댄다. 천재적인 그런 그 성음, 그 가락. 말하자면 그 임방울 선생의 목청은 청구성과 수리성을 아울러 갖춘 분이에요. 청구성이라는 것은 아주 그 애련 처절하면서 높고 낮은 소리를 아주 윤기 있고도 성량 풍부하게 이렇게 발성하는 그런 소리를 청구성이라고 그러고, 수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웅장하고 남성적인 독수리가 그냥 울부짖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래서 이제 수리란 말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 수리성인데 그런 두 가지를 아울러 갖췄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성적인 절규와 남성적인 그 포효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임방울의 소리를 찾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다. 도회지보다 시골의 장터 주변을 찾아다니며 공연했던 그는 성품 또한 자상하고 정이 깊었다. 일행과 제자에게는 물론 그를 보러 온 대중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은근 그 선생님 성품이 유순하셔서요.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고 그 곡이 완전히 완성되도록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반복으로 해서 지도를 하시면서도 화를 잘 안 내세요. 선생님 혼자서 속으로만 마음으로 좀 아이고 괴로워하시지 어떤 제자를 호되게 호통을 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광주극장에서 그 명창대가 그 공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어리니까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앞소리로. 어떻게 하다가 좀 잘못돼갖고 재창 소리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양쪽 그 보도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그 극장 뒤에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고 칭찬을 그냥 그렇게 참 해주셨고. 없는 사람들이 소리하자고 그러면은 기꺼이 소리하게 하고 또 이런 협률사 공연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 못 들으면 들으게 주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서름에 시든 우리 백성들을 잘 인정 있게 보살펴 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굉장히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인생 짜기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화 때문에 임방울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창이 소리로만 아니고 인간으로서도 많이 조명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임방울의 전국 공연은 계속됐다. 자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촌촌면면 가리지 않고 공연을 계속했다. 그런 탓에 나주에 살던 박오래와 혼인했지만 내내 가정적이지는 못했다. 임방울은 약간 얼근 얼굴의 작은 체구였지만 천하에 없는 소리와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성격 때문에 여성 팬이 많았다. 쑥대머리 못지않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 노래는
임방울 자신이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붙였다. 사랑했던 여인의 무덤가에서 지어 불렀다는 사연 때문에 더 유명한 단가 추억.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렸던가 그리 쉽게 가렸거든 상초에 나오지를 말았구나 왔다 가면 그저 나가니 모든 터에다 백세제로을 두고 갈며 동무에게 청을 주고 가서 가시는 입을 타짓고 추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임방울 선생님하고 정을 나누던 그 젊은 여인이 갑자기 요절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취입한 노래인데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거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잃었던 것, 그 나라를 잃었던 그러한 심성하고 마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은 것이고 점심을 얻어 먹을 작정으로 방아 위에 올라서서 방아를 찢는디 이런 가관이 없겠다. 어이호 방아요. 박동식에게 사사를 받고 명창의 꿈을 키웠던 한혜수. 공연 왔던 임방울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같이 공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 우리로 나간다. 복희씨 빼진 그물을 해 우리 차도로 메고 강당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가을나을봉 맞은봉 좌우로 칭칭 불렀는데야 이리와 점프를 툭 좌우야 차차제비 양반이 목은 좋은데 참 소리를 조금 싱겁게 한다 그러고만 알았었는데 막상 이제 딱 같이 댕기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참말로 그 양반 목소리는 뭐 누가 그 천연적 그 음색 청구성이요 누구나 따를 수가 없어요. 예전이고 지금이고 그 양반 목을 따를 수가 없어요. 원치 잘해요. 그러게 나도 예술 가고 이래 놓으니까 소리를 원치 잘하니까 그냥 연애가 되어버렸죠. 한혜순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다리는 무척이나 그를 닮았다. 형제들 중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할 만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주는 생활을 하면서는 같이 있었던 기억은 별로 없고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지방이나 또 해외 공연 같은 다녀오시면 항상 저부터 찾아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아빠가 데리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시골에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임방울의 이미지는 한없이 따뜻하다. 또 술, 담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시골에 공연을 가시면 항상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나가시다가도 다 들여보내게 그렇게 항상 조치를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신 그것도 있고 또 항상 웃기셨어요. 재담이라고 그러나요?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었고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 한마디 하시면 폭소를 터뜨릴 만큼 이렇게 항상 주위를 즐겁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요즘 같은 유머가 풍부하셨다고 할 수 있죠. 명기명창 송유련과 가진 호산식 교육은 대응합시우고 일동 세약도 통양과 방패철융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구 입장이 성실도 있고 화렵도 있고 아지말이 멋도 알고 공연은 계속됐다. 처연하면서도 힘있는 소리로 서민들을 위로해 주었던 임방울은 대중들이 아끼고 사랑한 소리꾼이었다. 이런 임방울의 소리를 두고 너무 계면조만 띄어 슬픈 소리 일색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음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령 뭐 계면조니 웃조니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대목에는 어떻게 해야 적합하다라든가 그런 면에서 말하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계면조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좀 단순해지고 일방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니 음악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슬픈 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당시가 일제 강점기고 그래서 그 슬픈 가락이 그 호소력이 있었고 듣는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했고 또 슬픈 가락 자체가 당대의 현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일지라도 시대의 진실을 담지 못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임방울의 소리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에 탄생해가지고 그 일제가 그 전장으로 몰고 갈 1930, 40년대에 국창으로서 부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해방 직후에 좌우의 그 싸움, 6.25 동란, 그래야 전후의 그 핍박한 상황 이런 속에서 결국 그 살다가 결국 겨우 그런 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 시대에 접어들 1960년대에 작고를 했거든요. 가장 불행한 시대에 살고 불행한 민중적 정서를 그 표상한 그런 그 가객이기 때문에 자연히 참 그런 가락이 주류를 이루고 민중들의 그런 가락을 또 천재적으로 잘 수렴을 해서 그 표상할 수 있었고 판소리 소리꾼으로서 그 자생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말하자면 그 대중적인 스타로서는 마지막 인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임방울 이후에는 이제 뭐 무형문화재 제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흔히 뭐 인간문화재니 뭐니 그런 칭호가 붙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다니면은 흥행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 다니던 이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생긴
그 판소리의 대중적 스타로서 최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의 소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연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김제 어느 장터에서 임방울은 쓰러졌다. 수군가 중 토끼 배가르는 대목을 하다가 적벽가로, 그러다 잠시 후 다시 흥부가를 부르는가 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다. 뇌졸중이었다. 아, 사람 수군가, 내 이놈 택기놈아. 내 이름 토끼야. 그래. 토끼 몰려. 내 이름 토끼야. 나 토끼 아니야. 아니, 이 사람, 방울이 정신 차려. 이 사람 방울이. 전국의 국악인들이 참여한 임방울의 장례식이 5일장으로 치러졌다. 그를 추모하는 하얀 상복 행렬은 2km에 달했다. 1961년 3월 8일, 그의 나이 58세였다. 1988년 10월, 국악인들의 건의로 여주 남한강 공원묘지로 임의 묘소를 옮겼다. 박동진 등 후배 국악인들이 헌배를 하며 그의 넋을 기렸다. 그는 이제 가고 없고 그의 소리는 음방과 일행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광산구 송정공원에 있는 임방울 기념비. 노래와 함께 그의 아쉬운 생애를 추모하고자 1986년 군주관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방울의 소리에 대한 순정을 기억하고 있다. 94년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당 입구에 세워진 임방울의 흉상을 보고 있느라면 지금도 그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말년에 오면은 그분의 그 가락이 뭐 동편선편이 없어요. 그 동편서편의 좋은 점이 전부 다 그 임방울 선생의 그 예술 속에 다 표상이 되어 있죠. 그런 가격이니까 판소리의 예술사에서 그분을 말하자면은 아마 그분 같은 가격이 앞으로 나올까. 그런 참 훌륭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판소리는 전승예술이다. 그러나 임방울은 직접 민중들 앞에서 공연하느라고 제자를 기르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모습이 희미해지면서 이 점이 못내 안타깝다. 다행히 최근 그의 소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판소리가 연희 음악과 다르듯이 임방울의 소리 또한 구별된다. 국창 임방울은 우리의 가장 암울한 시대를 그만의 처연한 소리로 어루만져 주었던 진정한 스타이자 참 소리꾼이었다. 그가 살다 간 시대의 굴곡이 남달랐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다.